기회가 되신다면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어떤 행성에서 똑같이 누군가가 서서 여러분을 보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와우! 이렇게 많은 별이 있으니 우주에는 그 밖에도 지적 생명체가 있을 것이고 외계인식 커피를 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주에 신호를 보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외계 문명이 존재한다는 확실한 증거가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연구자들이 들은 우주로부터의 신호인 와우 시그널에 대해서도 소개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건 토픽입니다. 이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주파수가 같다는 것이죠. 그럼 시작합니다. 페르미의 패러독스. 하늘에 빛나는 점들이 태양과 같은 항성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사람들은 단순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별이 이렇게 많이 있다면 지구와 비슷한 문명도 많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죠. 외계인이 존재한다면 어디에 있을까? 1950년 물리학자 엘리코 페르미는 이 합리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그는 로스 앨러모스 연구소 카페에서 3명의 동료와 외계 생명의 존재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던 중이었습니다. 후에 이 대화에서 페르미의 패러독스가 탄생했습니다. 이 생각에 따르면 수십억 개의 거주 가능한 행성과 그곳에 생명이 존재할 가능성에 대한 많은 훌륭한 이론은 있지만 외계 생명체의 존재에 대해서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것이 됩니다. 그런 이론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은 외계인 탐사선이나 우주선 혹은 무선 신호라고 페르미는 생각했습니다. 탐사선과 우주선. SF 영화에서는 여러분이 슈퍼에 가는 것만큼이나 자주 외계인이 지구에 오는데요. 그 중에는 아주 온화하고 우호적인 존재도 있고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 좋은 괴물도 있습니다. 하지만 UFO에 관한 보고가 대량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과학에서는 외계인의 존재를 증명할 증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말하자면 여러분의 한쪽 양말이나 텔레비전 리모컨을 훔친 건 외계인이 아닙니다. 만약 우주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외계인이 지구에 도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1977년 우주로 발사된 탐사선 보이저 1호와 보이저 2호를 예로 들어볼게요. 보이저 1호는 초속 17km로 이동합니다. 가장 빠른 우주선은 아니지만 그래도 느린 것은 아니고요. 도쿄와 뉴욕 사이의 1만 킬로미터를 약 10분 만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일반 비행기라면 12시간이 걸리는 곳이죠. 보이저 1호는 46년 동안 지구에서 240억 킬로미터까지 떨어진 곳으로 이동했고 너무 멀리 가버렸기 때문에 그 빛이 지구에 닿는데 22시간 반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 탐사선이 있는 곳은 태양계 밖의 성간 공간입니다. 보이저 1호가 태양에 가장 가까운 항성 프록시마 켄타우리를 향해 비행할 경우 목적지에 도착하기까지 73,775년이 걸립니다. 외계인이 그런 속도로 이동한다면 자주 지구에 올 수는 없을 테고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을 겁니다. 만일 고도의 외계 문명이 광속으로 이동하는 우주선을 기적적으로 건조할 수 있다고 해도 프록시마 켄타우리에서 지구까지의 거리를 이동하는 데는 4.2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은하수 끝에 있는 아득한 저 멀리 별들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겠죠. 아무래도 아득히 먼 저편 별들에서 오는 우주선을 기다리는 건 무의미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올지 모르는 무선 신호를 기다리는 것에는 의미가 있는 걸까요? 무선 신호. 만약 외계 문명이 자신들의 존재를 세계에 알리고 싶다면 무선 신호가 최선의 해결책일 겁니다. 굳이 광속으로 미지의 세계를 날아가지 않더라도 같은 속도로 메시지를 보내고 천천히 답장을 기다릴 수만 있다면 굳이 직접 갈 필요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약간의 문제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의 세계관에서는 진공속의 광속보다 빠른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초속 2억 9,979만 2,458m는 아주 큰 숫자이지만 유한합니다. 광신호는 1년에 약 9조 5천억 킬로미터를 갈 수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 오르트 구름보다 1.6배 가까운 지점에서 발신된 신호를 우리는 1년 후에 수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같은 신호가 힐스피어의 경계, 태양 중력의 영향이 없어지는 영역으로부터 송신되었을 경우 2년 만에 지구에 도달하게 됩니다. 즉, 문명이 있는 곳이 멀면 멀수록 거기에서 신호가 오는데 시간이 더 걸린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2022년에 에레덴 별에서 온 빛이 캐치가 되었는데요. 그 빛은 130억 년에 걸쳐 지구에 도달했습니다. 그 사이에 그 항성계에서는 생명이 탄생하고 소멸되었을지도 모르죠. 그 우주의 한 구석에는 지금도 생명이 존재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존재에 대해 안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것입니다. 즉,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확률은 거리나 문명이 존속하고 있는 기간, 그리고 문명의 발전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가 그런 신호를 보낼 수 있게 된 건 아주 최근의 일이고요. 라디오라는 기술조차 탄생한 지 불과 10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외계인들은 그런 신호를 보낼 수 있을까요? 아니, 보내고 싶기는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없지만 그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려는 시도에는 가치가 있고 인류는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와우 시그널. 페르미 패러독스의 출현은 외계 생명을 탐색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1963년 오하이오 주립대학 전파천문대가 개설되면서 그 주요 장치가 된 것이 전파 망원경의 빅이어였습니다. 이 망원경의 주력인 평평한 직사각형 반사경의 크기는 길이 103m, 폭 33m로 그 감도는 직경 53m의 둥근 파라볼라 안테나와 동등합니다. 신호가 금속망에 부딪히면 두 번째 파라볼라 반사기에 반사되고 거기서 집속되어 빔이 되어 두 대의 수신기로 보내집니다. 이렇게 해서 빅이어는 지구와 함께 회전하면서 우주의 다양한 장소에서 듣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1977년에 빅이어는 사수 자리에서 온 희귀한 신호를 들었습니다. 해독이 용이하도록 0 숫자 부호가 사용되었습니다. 여백이 있는 곳은 신호가 극히 약한 부분입니다. 신호가 강해지면 그 강도는 먼저 1에서 9의 숫자로 표시되고 그 다음에는 알파벳으로 표기됩니다. 6, EQ, U, J, O는 마치 누군가가 모스부호로 단점을 찍은 것 같은 강한 전파 방출을 의미합니다. 이 강한 협대역 신호는 아주 드문 것으로 외계인의 메시지라는 개념에 아주 근접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를 읽은 천문학자 제리 에이먼은 출력한 종이에 와우라고 썼습니다. 짐작하신 대로 이것이 이 신호가 와우 시그널이라고 불리게 된 이유입니다. 안타깝게도 전파망원경은 고정되어 있고 지구의 자전에 의해 하늘을 스캔하고 있었기 때문에 강한 전파가 기록된 장소에 오랫동안 초점을 맞추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와우 시그널을 전부 다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외에도 빅이어의 설계상 특징에 관한 문제가 있거나 신호를 캐치한 것이 한쪽 수신기뿐이고 게다가 그것이 어느 쪽이었는지 모르는 사태가 발생했고 그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 오하이오 주립대학 전파천문대 망원경이나 다른 곳에 있는 더 완성도 높은 장치를 사용하여 그 빈 구역을 스캔하려고 시도해봤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잡음 이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와우 시그널의 기원. 당연히 외계 문명에서 왔을지도 모르는 와우 신호는 과학자들에게 자극을 주었고 지금도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왜 아무리 노력해도 와우 시그널의 전부를 들을 수 없었는지, 그 우주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움직임의 어떠한 소리도 일절 들리지 않았는지와 같은 것에 대해서 몇 가지 가설이 생겼습니다. 그중 하나는 처음에는 약했던 시그널이 어떤 우주의 증폭기에 의해 갑자기 증폭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블랙홀이 먼 광원에서 온 빛을 굴절시켜 증폭하는 이른바 중력 렌즈 효과라고 불리는 현상과 비슷한 것입니다. 연구자는 이 가설에 의심을 품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나중에 초대형 간섭 전파 망원경군이 증폭되지 않은 약한 신호를 포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의심이 있어도 외계인의 메시지가 실제할 가능성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가설에 따르면 와우 신호를 발신한 것은 이동 중인 혜성이나
회전하는 인공적인 등대 혹은 멀리 떨어진 우주선이라는 것입니다. 처음 제리 에이먼 자신은 지구기원의 전파 펄스가 우주 쓰레기에 반사되어 비기어의 시야에 들어갔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설을 뒤집는 논증이 나오자 나중에 그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럼 이만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 와우 시그널이 외계인의 메시지였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우연에 의한 어떤 우주의 현상이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 영상이 좋았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더불어 SNS에서 공유해 주신다면 최고의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저희 채널의 발전에 그리고 영상의 질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과는 잠시 헤어질게요. 여러분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